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선판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당내 경선부터 거쳐야죠. 민주당 경선 이슈로 초반 떠오른 게 바로 개헌입니다. 이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비명이나 국민의힘이 개헌으로 판을 흔들거나 바꾸려는 것 아니냐 의심하면서 이 친명 지도부는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까지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대선 후에 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를 개헌 투표와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힘을 실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힘당의 1호 당원입니다. 제명하십시오. 대선에 공천하지 마십시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내란 심판 구도로 이번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개헌으로 프레임이 전환되면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SNS에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며 우 의장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개헌과 동시에 하려면 사전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60일 내에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투표법 때문에 개헌이 어렵다고 하자 그럼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이 대표의 개헌 선거길을 비판하며 나는 개헌에 맞춰 3년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투표법을 이유로 개헌이 어렵다고 하자 즉각 법 개정부터 하자고 맞섰습니다.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허용이 안 된다며 이번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에 이 대표가 난색을 표하자 사전투표 때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는 권력구조 개헌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명 지도부의 공격에 우 의장 측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임기 2년을 단축할 수 있다며 개헌을 주장해온 김두관 전 의원도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87 6월 항쟁 이후 4개월 동안 여야가 합의를 하고 10월 27일에 국민투표를 통과시키고 12월 19일에 대선을 해서 4개월 만에 다 했는데요. 또 다른 비명계 주자 김부겸 전 총리는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공약 후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시대교체 반대, 호헌 세력이라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권 차지를 위한 오락가락 행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황우여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경선관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후보들은 이번 주 일제히 출격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대선 출마를 발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 측 관계자는 100% 출마한다며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 전직 국회의원들까지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며 김 장관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선 시대 정신을 묻는 질문에 청년 일자리를 언급하며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꿈을 펴지 못하는 매우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1일 퇴임식을 한 뒤 14일 여의도에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오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놓고 법 논리를 끼워 맞춘다며 헌재 폐지를 제안했고, 오늘 출간한 책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좌파 집단 광기의 희생자라며 지지층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중 대선 출사표를 던질 계획입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조계종, 태고종 총무원장을 만난 데 이어 내일도 종교계 인사를 만난 뒤 최종 결심을 굳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단계니까요. 조만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을 위한 선거 사무실도 여의도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 주 중순쯤 대선 출마 선언 가능성이 높은데, 이 출마 선언 장소로는 국회 본청 건물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내일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르면 모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출마 선언 장소로 국회 본회의장 앞에 있는 로텐더홀을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해제에 앞장선 한 대표의 상징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보수 진영의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번 대선은 계엄 대선이라며 계엄에 대한 물음에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우리 당 유일한 후보가 한 전 대표라고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탄핵을 반대했던 전통 지지층의 정서를 배려하는 행보도 준비 중입니다. 다른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탄핵 반대 세력 중에도 한 전 대표 지지층이 많다며 이들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막판까지 출마 선언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엽니다. 광화문 광장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시대 전환을 해서 다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 그 각오를 다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민의힘의 고민 지점이기도 할 텐데요. 이 당심과 민심의 차이입니다. 탄핵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문수 장관이 1위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유 전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은 19%였습니다.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제주와 호남,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하면 김 장관이 1위를 차지했고 유 전 의원 지지율은 4%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심과 민심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거란 해석입니다. 유 전 의원은 SNS에서 당의 모든 선택은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느냐에 둬야 한다며 경선 룰을 국민 여론조사 100%, 완전 국민 경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와의 통화에선 중도에서 이기려면 민심을 담아내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완전 국민 경선제를 요구하고 있어 경선 룰을 두고 후보 간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민주당도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을 시작으로 줄줄이 출격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요. 자, 국민과 소통하는 영상 출마 선언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원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묻고 이재명이 답한다를 콘셉트로 한 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이 대표가 직접 답하는 영상을 사전에 제작해 활용하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입장보다 답변 태도에 주목해달라며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강조하는 기조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오만하다는 프레임을 경계하면서 소통과 통합의 그림을 연출하겠다는 겁니다. 실용주의 경제정책, 잘사니즘을 부각하는 한편 계엄 사태로 촉발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도 담길 예정입니다.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처음으로 오늘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본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대민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총리, 이른바 3김 후보도 이번 주 잇따라 출마 선언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이제부터 대선 시작이 됐죠. 오늘부터 채널A 뉴스 A의 대선 코너들이 시작합니다. 가장 궁금한 정확한 여론보다로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부 박지한 기자 오늘 시작합니다. 자, 이제 대선 레이스 막이 올랐습니다. 초반 가장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었느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에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과의 양자 대결에서 모두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기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50%가 넘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 나온 여론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보면 약 4%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50%를 간신히 넘은 겁니다. 4%가 많이 오른 거냐, 50%를 어느 정도 넘기는 게 잘한 거냐는 또 판단이 영역일 것 같은데 어쨌건 독주 체제예요. 그렇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조사대로라면 현재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간의 지지율 차이 최대 2배가 넘습니다.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실망한 민심이 이 대표에게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현재 지지율을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향후 보수 진영에서 대세 주자가 나오게 되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졌던 대선처럼 진영 간 대립구도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앞으로 변수는 뭡니까? 여론을 움직인? 판을 흔들 변수는 부동층입니다. 이 조금 전 양자 대결 결과 보시면 강조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아직 어느 후보도 지지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인데 그 비율이 최대 약 30% 정도 됩니다. 유권자 3분의 1 정도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 부동층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주자, 제3의 새로운 인물까지 있는데요. 만약 이 대표가 이 가운데 일부를 더 확보하면 무난하게 대권을 잡는 거고요. 반면 국민의힘 주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30%의 부동층을 뺏어와야 대권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부동층 30%의 향방이 대선 승패를 가른다. 이들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네,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 대선 기간에 각종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층도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주목됩니다. 대선 예비 후보 등록 마감까지 3일 남았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예비 후보들 출마 선언이 쏟아질 텐데요. 특히 부동층에 포함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와 맞설 인물이 누구인지 지켜볼 겁니다. 공약과 비전 그리고 인물에 따라서 30% 부동층의 여론도 움직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론 팁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동층 30% 민심을 잡으려면 결국은 어떤 후보가 어떤 비전을 내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주 출마 선언 내용에 따라 부동층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론보다 박지한 기자였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설득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한 대행은 일단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망론에 힘을 싣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에서는
소신 있고 호남 출신으로 확장성도 있는 인물이라며 당에 한덕수 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당의 문호를 개방해 당적이 없는 한덕수 같은 인물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며 실명이 거론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적임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문외한대 경제 전문가, 국내 조폭대 국제 신사라며 이재명 대 한덕수 구도의 글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실제 한대행과 친분 있는 의원들은 직접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에게 정치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바로 공고하고 정치 중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대행이 아직까진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내내 계속 설득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여권의 요구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 여부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을 대선일로 확정하는데 내일도 출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개 일정 없이 내부 회의만 주재했습니다. 여권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한 대선 출마 요구가 거세지만 출마 여부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정하는 안건만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불출마 선언을 포함해 대선 출마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일을 확정하며 불출마 선언도 함께한 바 있습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고 평생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며 따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도 다른 공직자처럼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공고 이후에는 대선을 관리하는 심판 역할이 되는 만큼 대권 도전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도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 카드를 검토할 경우 민주당에서 재탄핵을 추진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뭉쳐야 산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도 단합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안철수 의원은 집권 시 경선 후보들과 함께 정권을 꾸리겠다고 했고 당 지도부도 내부 비난을 자제하자고 나섰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당내 경선 돌입에 앞서 팀 오브 라이벌스, 경선 경쟁자들과의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이 집권 후 경쟁자들을 강요로 임명한 사례에서 나온 용어로 집권 시 경선 후보들의 경쟁력을 살린 정부를 함께 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찬탄파든 반탄파든 가리지 않고 함께 같이 힘을 모으자. 각 분야에 있는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함께 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도우자.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 혼자 있는 민주당과 대비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탄핵 찬반으로 갈라졌던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당내에서는 탄핵 과정에서 서로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 그거와 같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경선, 대선 과정에서의 해당 행위는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의 분열을 바라지 않는 게 윤 전 대통령 뜻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그런 말씀 배격하십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당이 일단 뭉쳐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작동하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오늘부터 대선 판을 읽어주는 판을 읽다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차장 나왔습니다. 대선 레이스 초기, 지금 판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을 지키려는 자와 흔들려는 자의 대결로요.
흔들려는 자는 비명계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고요. 지키려는 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판을 흔들겠다고 들고 나온 첫 번째 수단이 개헌인 거죠. 그러니까 비명계와 국민의힘이 동시에 개헌으로 이 대표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네,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은 지금처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탄핵당한 윤 전 대통령을 전면에 등장하게 해서 국민의힘을 계엄당 프레임에 가두고 대척점에선 이 대표를 띄우겠다는 거죠. 비명계와 국민의힘은 개헌으로 판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야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 대 새로운 후보로 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개헌을 반대하는 이 대표와 각이 서는 이슈니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선 전 개헌에 선을 그은 건 판을 지키려는 거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지금 판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선 전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친명계는 더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우원식 의장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 더는 개헌 주장으로 국민 분노를 사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고요. 양문석 의원은 개헌, 개나 줘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친명 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판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 국민의힘을 향해 3가지 요구했는데요.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 1호 당원 윤 전 대통령 제명, 대선 무공천이었습니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관련 있죠. 국민의힘 재정비 속도를 늦추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도 국민의힘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정조준한 명태균 게이트도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즉시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재의결도 조만간 추진할 전망입니다. 글쎄요, 국민의힘도 그런 전략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나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이 최대한 보이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아직 승복 입장 명확히 되지 않고 있죠. 사라질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탄핵 이후 지금까지 매일 메신저 통해서 지지층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상현 의원 통해 신당 창당 제안이 많지만 배격하고 있다고 했죠. 달리 보면 국민의힘을 향한 경고로도 읽힙니다. 나를 배격하지 말라고요. 민주당 관계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 윤석열 판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이제 본선 전에 경선이 먼저 진행이 되니까 비명계는 이제 그럼 어떻게 앞으로 계속 좀 판을 흔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오늘 당장 우원식 의장,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계 이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개헌 압박했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시대 교체를 반대하는 호원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요. 이 대표의 경쟁자들 경선 때든 본선 때든 개헌으로 판이 안 바뀌면 또 다른 카드로 판 깨려고 나설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판을 읽다 이동훈 차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던진 관세 폭탄을 걷어들일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개의치 않다는 듯 골프 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 기본 관세에 이어 이틀 뒤 국가별 개별 관세까지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이 미국 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will be taking in over $1 trillion over the next short period of time with the tariffs that I've already instituted. 증시 폭락과 물가 상승 등의 우려는 어쩔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want anything to go down, but sometimes you have to take medicine to fix something. 트럼프의 경제 참모들도 협상 주도권이 미국에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I got a report from the USTR last night that more than 50 countries have reached out to the president to begin a negotiation. 하지만 논란에 대한 해명은 석연치 않습니다. 펭귄 등 야생동물만 사는 인도양 남부 무인도 허드 맥도날드 제도까지 10% 관세를 매긴 것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무인도를 우회해 미국에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평하게 관세를 매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무인도에 사는 펭귄이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회담을 하거나 사람처럼 규탄 시위를 벌이는 등 조롱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개의치 않다는 듯 또다시 골프를 치는 모습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관세를 줄이기 위한 각국의 대미 협상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세계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와 양자 협상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중국이 강력한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측 다 쉽게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을 거론하며 유럽 등 다른 나라를 다 포함해 중국이 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We have $1 trillion trade deficit with China. And unless we solve that problem, I'm not going to make a deal. 트럼프의 대중국 34% 상호 관세 부과에 중국이 곧바로 같은 비율의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서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매각 협상 중단도 중국 탓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CCTV 등 관영 매체를 동원해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난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CCTV는 관세로 미국인이 고통받을 것이란 내용의 뮤직비디오를 방영 중입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Was $825 now $689. 관영 신화통신도 관세의 영어 단어 타리프를 연상케 하는 로봇 타리프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명령을 거부하고 자폭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f I cease to exist, there will be one less cause for suffering. My death will end a cycle. Goodbye.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경제적 괴롭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폭주하는 트럼프 관세 정책은 미국인들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물건을 사두는 사재기 조짐마저 보입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25% 발효를 이틀 앞둔 현지 시각 1일, 미국 뉴저지의 한 현대자동차 딜러샵. 관세 발효 전 서둘러 새 차를 구매하려는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So we were trying to do that, get a car before any of the tariffs hit. Once the tariffs go into effect, that it's going to be a much better bargain, a savings to have the used car. 현지 언론들은 현대차의 지난달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 오르는 등 미국 내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 실적이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주류 판매에 의존하는 뉴욕의 와인바 매장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I think if the tariffs come, we have to make adjustments to the business. We're going to do our best. I think, there's ways that we could strategize. For example, maybe we source different by the glass. 뉴욕의 바 주인들은 관세 영향에 대비해 이렇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산 와인들을 창고에 미리 채워두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이 우려된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평범한 뉴요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생활비 폭탄으로 이어진다며 트럼프를 규탄했습니다. The guy is completely out of control, and to see this country just melt down in such a quick and just nauseating way.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이틀간 폭락장을 겪은 월가에선 경기 침체 공포감에 지난 주말을 반납한 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우리 증시는 관세 직격탄에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셀 코리아에 나서며 코스피 2,400선이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충격에 검은 월요일이 재현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부터 4% 넘게 하락하며 출발했고 과도한 급매도로 5분간 매도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8개월 만에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코스피는 5% 넘게 폭락하며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2,400선이 붕괴된 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린 탓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 9% 넘게 떨어지는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맞서 중국이 34%의 맞불 관세를 예고하자 시장이 출렁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좀 약간 대화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맞대응으로 나가다 보니까 특히 이 미국과 중국과 이 무역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미중 무역 전쟁 격화에 글로벌 증시도 휘청거렸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고 중국과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7만 4천 달러대까지 내려가며 원화로 1억 1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약 10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북한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를 6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관광 재개를 겨냥한 듯 마라톤 코스를 바꿨는데요. 장하연 기자가 전합니다. 평양 시민으로 가득 찬 김일성 경기장. 환호하는 북한 사람들이 선수들도 신기한 듯 입장하면서 휴대전화로 관중석을 촬영합니다. 기수 앞에서 아예 대놓고 촬영하는 선수도 보입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달려나갈 때도 촬영을 멈추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평양에서 열린 제31회 국제 마라톤 대회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6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 모로코, 루마니아, 중국 등 46개국에서 2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수들은 김일성 광장과 평양 대극장, 미래과학자거리 상징탑 등 평양의 대표 상징물 앞을 달렸고 평양 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빨리. 올해는 코스도 바뀌었습니다. 6년 전까지 김일성 경기장에서 출발해 북서쪽으로 돌아서 서쪽으로 뛰었는데 올해는 북동쪽으로 돌아가도록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2월 완공된 평양 종합병원을 홍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코스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단체 관광을 재개했다가 중단한 북한이 이번 대회를 통해 외국인 관광 재개 의지를 다시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북한 전문 여행사는 이번 대회와 관광지 관람을 묶은 패키지 상품을 우리 돈 35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한동안 폐렴을 앓았던 89살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광장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는데 전보다 기력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특별 미사가 열린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 갑자기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도들 앞으로 다가간 교황은 가볍게 손도 내밉니다. 걸을 수도 없고 코에는 호흡용 튜브를 착용하는 등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예고 없던 교황의 등장에 신도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교황도 힘을 얻은 듯 마이크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Buona domenica a tutti. Grazie tante. 이후 교황은 아예 신도들 사이를 돌며 인사를 건넸고 신도들은 교황에게 다가가 손등에 입을 맞추며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Estoy bien emocionada de ver al Papa. Nunca pensé que lo fuera yo a ver y me siento muy contenta. Hemos pedido por él y cuando él ha salido ha dado un mensaje de esperanza. 주요 외신들은 교황의 모습에 대해 퇴원 직후보다 목소리는 더 건강하게 들렸다고 평가했습니다. 2달 전 폐렴으로 입원한 교황은 한때 위중했으나 37일간 치료를 받고 현지 시각 지난달 23일 퇴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군견의 뛰어난 후각은 현대전에서도 대체 불가할 정도로 군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미가 최고의 군견 탑독을 가르는 대회를 열었는데요. 군견의 위력 김용성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Down. Stay. Crawl. Yes. Heel. 군견병의 지시에 따라 군견이 장애물을 넘습니다. 간식, 장난감의 유혹도 뿌리치고 군견병을 따라 경로를 완주합니다. 들려오는 총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침착하게 폭발물을 탐지한 뒤 바닥에 두어 군견병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5일간 경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진행되는 최고의 군견 탑독 선발대회 모습입니다. 우리 군견 22마리와 미군 군견 12마리 등 총 34마리가 참가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웅을 가립니다. 이들은 적에게 달려들어 제압하는 능력도 겨뤘습니다. 군견은 최고 시속 65km에 달하는 속도로 달려와 적을 제압하는데요. 부는 힘 역시 사람의 5배에 달하고 이렇게 상대를 물고 놓지 않습니다. This is MWD Rowdy. He is a patrol narcotics detector dog. And then like all of the teams that came to compete, it's really cool to like meet new people. 군견은 한 마리 양성에 최소 수천만 원이 들 정도로 군의 주요 자산입니다. We like to always say that military working dogs are out in the front. We put them out in the front, they locate any harm or any threat to the unit or the personnel, the soldiers that they are in front of. 뛰어난 후각 등 인지 능력은 현대전에서도 대체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자동차세 체납 금액이 서울에서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시는 2번 이상 체납한 차의 번호판을 떼가는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승용차 앞유리에 설치된 카메라 2대, 포착되는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어두운 주차장에서도 체납 차량을 잡아냅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총 11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10건에 자동차세 5건. 오늘은 이거 영치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영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하고 단말기. 드라이버로 번호판을 떼어내고 단말기에서 영치증을 뽑아 번호판을 뗀 사실을 알립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합동단속에 나선 이날 하루 동안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349대, 견인된 차량은 4대입니다.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떼고 5회 이상 상습 체납하거나 고액 체납하면 차량을 강제 견인합니다. 밀린 세금을 납부하시고 구청을 방문하여 번호판을 재교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총 23만여 대, 체납액은 530억 원이 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한강공원에 가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재미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제는 일회용기 대신 스테인리스 용기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번거롭지도 않다는데요.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돗자리에 앉아 먹거리를 즐깁니다. 한강공원에서도 손쉽게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지만 일회용 쓰레기가 골칩니다. 하나를 시키면 그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 치킨무 같은 거는 또 국물 같은 것도 어디다 버리고 환경이 파괴되니까. 이번 달부터 한강공원에서 다회용기에 담긴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3곳, 뚝섬 2곳에 배달 다회용기 반납함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 직접 주문해봤습니다.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찾은 뒤 메뉴를 고르고 다회용기란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겨 배달됩니다. 식사 후에는 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한 뒤 반납함에 넣으면 됩니다. 반납된 용기는 세척업체에서 7단계에 거쳐 씻고 소독한 뒤 다시 음식점에서 쓰입니다. 소비자는 환급받을 수 있는 탄소 중립 포인트를 받고 참여 음식점은 다회용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맨날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좀 그래도 보기 싫었던 게 좀 줄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무엇보다 스테인리스 용기라 보온 보냉 효과가 뛰어나고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일주일 전 겨우 불길을 잡았던 경남 하동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최근 잇따른 역대 최악의 산불이 모두 인재란 지적에도 산불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산 중턱과 정상 부근이 온통 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건물 주변에 물을 미리 뿌려보지만 초속 15m 강풍에 물방울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남 하동군에서 산불이 나 인근 6개 마을 3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열흘 동안 번진 산청 하동 산불이 난 곳과 3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30대 넘는 헬기를 투입했지만 진화율은 6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초 작업 중에 불꽃이 튀며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 무안군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논두렁을 불법 소각하다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7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10건 중 6건 이상은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 등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산림 인근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된 곳인데요. 여전히 영농부산물 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깨를 털고 난 줄기를 몰래 태우다 적발된 겁니다. 새벽에 바람이 없지. 그때 틈 맡아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다 방비 오면서 이렇게 오는 건데. 미꾸라지처럼 새벽 1-2시에 태우는 친구도 들어오고요. 새벽 3, 4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기상청은 지난달 경북 산불 확산 당시 남구 북저 기압 패턴이 이번 주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지난해 9명이 목숨을 잃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측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페달 조작 실수라고 봤는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량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이후 운전자는 막 가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 측이 공개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차가 이게 스스로 급발진해서 막 나가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차가 서지 않는다. 운전자 측은 연료 공급 밸브가 100% 열려 있었는데도 충돌 직전 속도가 시속 107km였던 건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란 입장입니다. 다른 차와 충돌 후 후미등이 켜진 듯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경찰은 페달 오작동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제동 페달이 작동된 적은 없으며 피의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1심 재판부도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고 금고 7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의 신발 바닥에 찍혀있던 가속 페달 문양에 대해서도 운전자 측은 사고 차량은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 문양이 같다고 반발하는 상황. 오는 30일 시작되는 2심 재판에서도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 날까지 헌법재판소 인근은 두 쪽으로 갈라져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주말을 지나며 빠르게 일상을 되찾기까지 48시간을 서창우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1시간 앞둔 헌재 인근입니다. 이렇게 경찰 차량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요. 제 뒤로는 경찰이 보호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계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점은 불이 꺼져 있고 학교 정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진공 상태가 된 헌법재판소 주변 150m. 경찰은 혹시라도 경계가 뚫릴까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배회하는 사람을 불러세웁니다. 가방을 맨 채 뛰는 사람의 신원도 확인합니다. 확인만 좀 할게요. 차를 막아놔가지고 지금 10분간 늦었어. 선고 시작 10분 전 찬반 시위대 앞에 높은 차벽이 세워지고 추가 펜스도 겹겹이 배치해 샌드위치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11시 22분 파면 결정.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잠시 과열된 집회 현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평정을 되찾습니다.
시위대는 해산하고 경찰이 차벽을 해제하기 시작합니다. 차 이제 나올 거니까 이거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시민들도 자유롭게 거리를 오갑니다. 지나가도 되나요? 선고가 이뤄진 지 3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곳 안국역 5번 출구는 통행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선거 후 첫 주말. 집회도 차벽도 없는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항상 올 때 시끄럽고 막 안 좋은 소리만 듣다가 이제 오랜만에 좀 조용하기도 하고. 문 닫아야 되나? 하여튼 빨리 끝나기를 바랬죠. 그래도 오늘은 좀 어떠세요? 좀 마음은 편하지. 장사 안 돼도. 갈등을 뒤로하고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서창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첫 형사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 시작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불구속 상태라 생중계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첫 본재판이 열립니다. 재판 준비 기일과 달리 윤 전 대통령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당시 첫 공판은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생중계가 허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의 생중계 허용 여부도 이번 주 안에 재판부가 결정할 전망입니다. 구속돼 재판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파면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혐의나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기소당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파면과 함께 사라지면서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나 군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따지려는 겁니다. 명태균 씨 관련 여론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에 소환 조사 의사를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말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수사팀이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나 전화통화 경위 등도 집중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경수한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앞서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조사 당시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김 여사를 검찰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에 의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도해온 강사 전한길 씨, 이 재차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헌법을 고쳐 헌재를 없애겠다고도 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대표 연사로 활동했던 역사 강사 전한길 씨.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지켜보고 바로 승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고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합니다. 오늘 SNS에는 결과엔 승복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저항해 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난 뒤에 개헌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없앨 겁니다. 폭력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부순다고 그게 아니고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한하는 거죠. 헌재의 대통령 파면이 민주주의 위배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의 뜻을 저버려 대통령을 파면한 거죠. 민주주의의 정면 위배제입니다.
전 씨는 자신은 앞으로 탄핵 선고로 혼란에 빠진 2030 세대를 위로하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도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5번 연속 증인 신문에 불참한 건데 재판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 소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대표 증인 신문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시작한 지 30여 분 만에 끝난 대장동 민간업자 형사재판. 증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번 연속 불출석에 종료돼버린 겁니다. 앞서 이 대표에게 불출석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던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 증인 신문을 포기했습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라서 국회 동의를 받아 6차례 소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 겁니다. 감치나 강제 구인같이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강제 조치도 시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증인신문 무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쥐었던 자들이나 잡겠다는 자들이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며 사법부에서도 증인신문이 불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재판부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 신청도 냈습니다. 이 대표 증인신문을 포기한 재판부는 오는 21일 다음 재판에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증인신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무슨 시대가 끝나는 걸까요? 네, 바로 용산 시대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잠룡들 대통령실을 용산에 둘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들 간대요? 먼저 청와대로 가자.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라며 용산 이전은 실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디로 간대요? 지난 대선 때는요, 이 세종을 언급했었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세종시에서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용산은 주술적인 이런 것들을 묻어놨다. 청와대는 개방이 상당 부분 되어 있고 일을 하던 공간, 이 부분들은 개방이 안 되고. 이 대표 측 인수인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처음엔 용산에서 일한 뒤 이 청와대나 세종 이전을 검토할 분위기입니다. 이게 또 대선 전략과 연결되는 게 충청 민심, 수도권 민심이 다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확답 내리기 어려워하는 잠룡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저는 세종시로 옮겨도 되고 안 옮겨도 된다고. 제 자신이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반면 이준석 의원,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는 차기 대통령은 꼭 세종에서 일해야 한다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친정과 밀당을 해요? 누가요? 네,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이 어제 홍준표 시장은요, 개혁신당과 단일화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요? 같은 당 탄핵 찬성파는 이게 좀 나가라고 하더니요. 네, 그랬었죠. 하지만 탄핵 찬성했던 이 의원에게는 한없이 따뜻하던데요. 이 의원도 과거 홍 시장을 이 자리에 공개 추천했었죠. 이준석이 똑똑하죠.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 사람들한테 미움 많이 받죠. 나는 우리 당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이준석이 참 좋아합니다. 저는 홍준표 총리 젊은 세대가 바라는 그런 개성 있는 정치를 하는 홍준표 시장을 모셔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친정 국민의힘으로는 안 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 의원 앙금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2022년 짧은 봄에 엄석대, 즉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일화한 학생들이 무슨 염치로 단일화를 언급하냐고요. 당시 윤 대통령의 영입을 비판한 듯하죠. 어제는 경북 찾아서 성묘하고 화재 피해 지역 복구 도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적자, 국민의힘이 아닌 자신이라고요. 안동 지역의 유교적인 전통이나 아니면 경상북도 지방의 전통에 따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책임감이 없는 행태라든지 안동의 정신문화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 TK 열심히 가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근데 저 정도면 뭐 친정은 복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잘 보면요. 가능성이 없다가 아닌 낮다고 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요. 즉 변화한다면 연대할 가능성도 남겨놓은 것 같죠. 국민의힘 내부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탄핵 전엔 함께하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했는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후반전에 전반전 기억하는 게 의미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탄핵 전엔 꽁꽁 걸어 잠갔던 문, 대선 레이스 시작되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밤사이 중부에 비가 조금 내립니다. 5mm 정도로 양은 적은데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와도 먼지가 해소되진 않습니다. 내일 먼지와 황사가 유입돼 대기질이 탁한데요. 대부분 지역이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릅니다. 또 영남 곳곳에는 다시 건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거듭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습니다. 서울 9도, 강릉 12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동안은 따스한 볕이 내리쬐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 19도, 대구 23도까지 오릅니다. 이번 주는 비 예보가 잦겠는데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주말에 다시 비가 오며 평년 기온을 웃도는 고온 현상도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